순환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다가 아닌 계곡이나 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아파트 시설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하지만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운동부 선수에 대한 코치의 폭력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 성적을 중시하다 보니 폭력에 둔감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교에도 알리지 않고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순환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다가 아닌 계곡이나 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낙동강에서 아버지와 딸이 타던 제트스키가 뒤집혀 두 사람이 모두 숨졌습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타다 변을 당한 겁니다. 친구분 제트스키를 따님하고 타고 오다가 조작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초등학교 딸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최고 100만 원 부과 대상인데 잘 지키지 않은 겁니다. 순환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 때문. 안전수칙을 잘 따르지 않아서가 52.5%, 수영 미숙이 16.3% 순이었습니다. 지난 19일 농월정 계곡에서 숨진 52살 정모 씨와 지난 5일 경호강에서 익사한 53살 주모 씨는 수영 미숙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곡에는 급류나 소용돌이처럼 곳곳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곡 지역은 구역도 넓고 그다음에 그 수심도 굉장히 깊고 보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는 얕아 보여도 빠져나오면 익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순환사고 사망자 24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0여 명이 강이나 계곡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다와 비교하면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고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조항에는 시설물이 고장나기 전에 미리 보수하는 비용인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때문에 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데요. 이는 단수와 정전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긴 아파트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1,500여 가구에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뒤 17년 동안 한 번도 보수되지 않은 상수도관 파열로 전기실이 침수된 것이 원인입니다. 동배관이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씩 이런 것이 잡혀 있습니다. 상 못한 일이잖아요. 시장에 물품이 정말 하고 지난 1월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20년째 사용하던 케이블선이 터져 500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낡은 아파트 시설물로 사고가 잇따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비가 어렵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수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때문에 비용을 인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승강기 같은 거, 국수 배관 같은 거 교체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금미터당 280만 원 안 되죠.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할 말은 많아요.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장기수선 충당금은 1제곱미터당 94원. 국토부의 기준은 1제곱미터당 400원으로 4분의 1 수준입니다. 구조물들은 한 10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그 안에 있는 수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0년에서 20년 수선을 한다면 다른 문제로 커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을 줄이려고 방치한 낡은 아파트 시설물이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정당한 체벌과 폭행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특히 운동부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경기 성적에 묻혀 지도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조차 둔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운동부 선수에 대한 코치의 폭력이 또 발생했습니다. 손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농구부 선수 15살 A군은 코치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지난달 20일 학교 체육관에서 코치로부터 10여 차례 엉덩이를 맞았는데 체육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전에도 아파서 울긴 울었는데 그래도 맞고 보이면서 말은 잘 안 했는데 감독님 보면 너무 무서워. 학교는 40살 B 코치가 선수 12명을 이같이 때린 사실을 확인하고 코치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 4월 경남의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는 코치가 선수 4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야구부에서는 과도한 체벌로 빚어진 감독과 학부모 간 불화에 피해 학생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디까지가 부족이고 어디까지가 체벌이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뭐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떻게 엘리트 운동시키냐는 거지. 학부모들조차 지도자들의 폭력을 두둔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운동부 내 엄격한 위계 질서와 경기 성적 중심의 학원 스포츠계의 인식을 문제로 꼽습니다. 인격 다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다 들어주고 그게 과연 원하는 성적을 갖다 낼 수 있겠어. 코치와 감독은 학생들에게 약간 강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폭력 근절에 공감하면서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도 운동부 폭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재건축 공사지 주변은 엄청난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지은 지 오래된 학교 옆에서 그것도 학교와 학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높이 35층, 12개 동에 1,500가구가 들어설 재건축 지역입니다. 7개 아파트 단지가 뭉쳐진 재건축 지역 바로 옆에는 골목 하나를 둔 10여 미터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담장을 허무는 등 철거가 시작됐지만 학교 측에 제대로 통보도 안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에 설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요. 일방적으로 이게 자기네들이 계획에 의해서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서 우리에게는 전혀 통보도 하지 않은 거죠. 방학이 지나서까지 건물 철거 공사가 계속된다면 소음과 진동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 건물이 1978년에 건설돼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진동에 견딜 수 있을지 안전진단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진동과 소음이 심해질 거라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 창원시는 철거 공사를 끝낸 뒤 착공계가 접수되면 피해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관련 각종 민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만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가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의 가계대출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앞으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다면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로 새 집을 마련한 주부 30살 윤모 씨. 전셋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아예 대출을 늘려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금리도 약하니까 이 시기에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게 됐어요. 경남의 가계대출 증가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지역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9.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의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2010년 25조 9천억 원이었는데 4년여 만에 68% 이상 늘었습니다. 지속되는 저금리 시대 및 전세 대란 그리고 분양시장의 호황 등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져서 한국은행은 경남은 아직 연체율이 낮아 채무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면서도 경제 여건 악화 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외에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출자의 그 상환 능력에 알맞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들도 주택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를 뺀 경남 17개 시군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의 집중 투자와 지원으로 창원시가 100만 명품 도시가 되었다며 광역시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상남도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독립하면 도세가 위축되고 나머지 시군의 재정도 붕괴할 것이라며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창원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의 효과는 주변 지역으로 퍼져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용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 검증을 통해 조현용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논란을 낳았던 창원 산남저수지 자원화 사업이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남저수지 자원화 사업 가운데 논란이 된 낚시공원 부분은 제외하고 치어방류와 인공어초, 수질 개선 등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산남저수지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 관광객을 늘리는 방안으로 탐방로 설치 사업도 추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8% 정도 늘어난 1,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